뭐 다른 데도 아니고 뇌가 섹시한 남자입니다. 자, 지스트 김재관 교수님과 재밌는 과학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뇌가 섹시하려면은 뭐 늘 들어도 참 쑥스럽습니다. 근데 늘 궁금하긴 합니다. 예,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그나저나 좀 연휴가 좀 길긴 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좀 쉬우셨을까요? 연휴 때 열심히 또 다른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셨구나. 네.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교통가족들은 다들 막 그 실전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아서 같이 일했다고 하니까 왠지 동지애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전자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 이거 반응이 나쁘진 않네요. 예,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듣고 나니 정말 이제 우리가 그 공상이나 아니면 상상으로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되는구나. 되게 막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신기하죠. 네, 저도 뭐 이 분야에 있는 게 아니었으면 사실 잘 몰랐을 텐데 주변에서도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다이어트에 사실 저도 포함해서 이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게 먹는 약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뇌에다가 신호를 줘서 식욕을 조절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충격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그 전자약보다는 더 신기한 얘기를 좀 들고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은 그 전기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병을 고친다고. 야, 또 이런 세상이 왔구나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자약이 바로 하드웨어 기반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운영 체제나 어떤 앱, 소프트웨어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약국에서 이렇게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요걸로 내 병을 고친다고요? 그렇죠. 이야, 이제 요즘에는 와치 같은 데 보면은 명상 어플리케이션이나 운동 관리하는 그런 어플은 저희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되게 많아요. 건강 관리 관련된 앱들이 되게 많은데 네네네. 그게 정말 이제 많긴 한데 디지털 치료제하고 그러면 건강 관리 앱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사실 진짜 약인 거예요. 얘는 그 미국 FDA나 네. 한국에 있는 식약처에서 이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하셔야 우리가 처방전 받아서 약을 사는 것처럼 맞아요. 처방을 받아야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야, 디지털 치료제.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일단 먼저 개념 정보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치료제가 이 정체가 뭔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걸음걸이 측정하는 그런 앱이라든가 혹은 식단 관련된 그런 기록 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약간 비타민 같은 개념이긴 한데 네.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진짜 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생제나 인슐린 같은 그런 진짜 약을 이제 받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진짜 약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임상 시험을 거쳤냐,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았냐,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썼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맞아요. 것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식약처라든가 미국에 있는 FDA 같은 그런 기관에서 요거는 정말 의약품하고 동등한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 혹은 적어도 어떤 추가적인 보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승인을 해준 거를 이제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강, 특히나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 앱하고는 너무 질적으로 다른 거네요. 이건 그렇죠. 그냥 약이에요. 맞아요. 약이에요.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직접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가 사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약이라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네. 네. 이게 핵심인데요. 그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그 인지 행동 치료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뭐 불면증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 중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나는 오늘 또 잠을 잘 못 잘 거야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수면 습관 자체가 또 잘못되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환자분의 행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환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회로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약은 물과 함께 복용을 하고 몸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이제 조절을 한다거나 뭐 어떤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거나 그런 통인데 이 디지털 치료제는 우리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정확하시네요. 예.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지 행동 치료에 기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당뇨병이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 음식을 조심해야 될 거고 그렇죠. 운동도 열심히 좀 해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따라하면 돼요. 그죠? 근데 현실은 잘 안 해요. 잘 안 돼요. 진짜. 대부분은 잘 안 하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약을 처방 받아서 먹을 때도 뭐 하루에 3번 식사 끝나고 나서 드세요. 뭐 식사 전에 드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시는데 사실 잘 안 따라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한 며칠 먹다가 안 먹고 막 그러는데요. 맞아요. 이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그런 인지 행동을 이제 직접 약간은 강요를 하게끔 이렇게 계속 체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약 같은 경우에 있어도 이제 약을 제대로 먹었냐, 혹은 운동은 뭐 얼만큼 했냐, 뭐 식사는 어떻게 했냐 그런 것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옆에서 계속 나를 조종하는 애네요. 조정한다고 하면 좀 약간 기분이 좀 그렇고요. 도와준다. 예, 도와준다. 관리를 도와준다. 그래요. 네. 예. PT 트레이닝 선생님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좀 강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치료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언제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 전에 예. 나왔고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가 그 2017년도에 그 미국에서 승인이 된 그 리셋이라는 앱이에요. 그 저희 나라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하고 맞아요. 미국은 사실 심각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마약이라든가 그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리셋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요. 네. 이 환자가 뭔가 이런 갈망을 느낄 때 이 앱을 통해서 이런 상담 치료를 제공해주고 또 보상을 주면서 그런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도와준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이 중독 치료는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앱을 쓰게 되면 정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어차피 옆에서 계속 붙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T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병원 밖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2020년도에 승인이 된 그 에킬리라고 하는 앱이 또 있어요. 네. 이거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인데 네. 그 아이들 중에 그 ADHD라고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그 사실 요즘도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보니까 뭐 ADHD 치료 비용이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4배가 올랐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요런 이제 에킬리라고 하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안에 있는 그 외계인 캐릭터를 막 조정을 하면서 장애물을 막 피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게임을 가지고 ADHD 치료제로 2020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주의가 좀 산만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그 탭이라든지 게임에 노출돼서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한테는 아니 게임이 오히려 약이 된다고 상당히 좀 신선한데요. 그렇죠. 예. 제발 뭐 게임 좀 그만해 이렇게 맞아요. 할 것 같은데 예. 야 너 이제 약 먹을 시간이야. 근데 그게 게임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면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예. 이 게임 안에는 그 뇌의 전두엽, 이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을 예. 이게 특정 방식으로 자극을 하는 그런 굉장히 정교한 알고리즘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안 하더라도 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불면증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누고 싶은데 네, 실제 네. 뭐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로 처방받는 분들이 있나요? 이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 1호, 2호 디지털 치료제가 둘 다
바로 이제 불면증 치료용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네. 사실 잠이 안 올 때 저희가 약을 먹게 되면 물론 잠을 주무시긴 하는데 그 다음 날 약간 좀 이렇게 몽롱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앱을 쓰게 되면 이제 수면 일기를 쓰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수면 회로를 정상화시켜 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 불면증 치료에도 이 디지털 치료제가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난번에 살짝 얘기하신 그 치매나 뭐 인지 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어떤지, 왜 그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좀 서투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이게 효과가 많을까? 예, 좀 그래서 예.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뭐 인지 기능 이제 개선이라든가 치매 쪽으로도 디지털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 위한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가볍게 퀴즈를 풀게 하거나 혹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훈련을 하거나 심지어는 요즘은 노래를 이용해서 네네. 노래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 따라 부르게 한다거나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지 개선 혹은 이제 치매 기능을 이제 치매를 개선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전자약이랑 같이 쓰면은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수인 씨 뭐 거의 전문가시네요. 아니,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칭찬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치매나 그 파킨슨병 환자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자약을 써서 네. 이 뇌 신경의 활성도를 높여주고요. 즉 이제 길을 잘 닦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인지 훈련을 하는 그런 길을 갖다가 운전할 때 운전 연습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병용해서 하게 되면 그럼 치료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콤비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지 않는 시간에도 내 손 안에 주치의가 있는 듯한, 그래서 나를 돌봐주는 느낌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참. 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훌쩍훌쩍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치료제가 가져올 우리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미래의 모습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라고 해서 같은 불면증이라 하더라도 이 본인의 수면 패턴에 맞춘 그런 처방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하고의 결합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전자약하고의 결합인데요. 그 머리에 가볍게 쓰는 그런 왕관 모양의 기기가 이제 뇌에서 이제 신호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앱이 또 실시간으로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몸 상태를 기계가 실시간으로 읽고 체크하고 처방까지 해주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 같아요. 병원이 멀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제는 집에서 이게 최고 수준의 인지 치료라든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은 근데 좀 왠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안 듭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치료제는 어떤 뭐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아까 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받지 못하고 좀 소외되신 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좀 따뜻한 치료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비록 이제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이 향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환자의 그런 이제 평온한 일상이니까요. 네. 자, 지난주 이제 전자약에 이어서 오늘은 더 깊숙하게 디지털 치료제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정말 과학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지스타의 김재관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